등기 보세요. 104페이지인데 보존 등기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를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출발이 앞에 먼저 잠깐 보세요. 맨 그 앞쪽으로 돌아가서 그죠? 169페이지 잠깐 보세요. 69페이지 보시면 그 4절에 부동산 물권 변동 거기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민법 186조 자 이렇게 설명하죠. 민법에서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는데 그죠? 소유권 법률 행위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가 대부분 계약입니다. 나중에 그 설명이 이제 돼 있죠. 계약으로 이렇게 물권의 덕실 변경, 소유권 뭐 이전, 취득, 상실 변경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이제 상실되고 을이 취득하고 갑을의 양쪽에서 보면 소유자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변경에 따른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 자 이게 이제 을이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형식주의 이게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인데 그죠? 대부분 이제 총칙에 우리가 여기 돌아가면 매매, 뭐 증여, 매매 계약, 전세권 저당 설정 이런 계약 그리고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전세권 저당권 취득하려면 요건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법률의 규정 요게 이제 187조입니다. 상속 공용징수라고 돼 있지만 법에는 그죠? 토지 수용 등이고 아까 우리 오늘 등기된 토지를 이제 수용하면 요 이제 소유권 취득을 해갈 때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이게 이제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이 그죠? 법정 그 네 가지 외에 이제 기타까지 나옵니다. 요건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첫 시간에 방금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다만 뭐 하려면 그죠? 처분.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뭘 못한다? 처분. 반대로 해석하면 처분하려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요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이 그 상속부터 그 다음 페이지 있죠. 기타까지. 요건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지만 우리도 여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요렇게 이제 소유권 취득을 할 때 이제 소유권 가지고 설명드리면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으로 인한 취득이냐 법률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죠. 사실은 이제 민법부터 등기하기 전에 그죠? 민법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고 자 돌아와서 그죠? 104페이지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표적 원인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일부 이전하면요 104페이지에 그 첫 번째 그죠? 공유 지분 공유일 때 그 공유 지분 이전이고 그다음에 합유가 나오고 총유가 나오는데 그죠? 자 민법에 이것도 민법입니다. 오늘 전부 출발이 다 민법입니다. 민법에 여러분 공동소유 중에 공유라는 게 있고 합유라는 게 있고 총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있죠. 주로 이제 공유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또 분석해 드리는데 그죠? 거기 첫 번째 보면 공유에 소유권 일부 이전이란 전부가 아니고 일부 이전 그러면 단독 소유였다가 공유로 하거나 아니면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건데 민법에 이게 이제 전부 민법에 이런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항상 설명할 때 그죠? 갑을 병이 갑을 둘이 나오기도 하고 뭐 갑을이 공유한다 아니면 병까지 한 셋 정도 나오죠 여러분. 갑을 병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3분의 1씩 여기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그죠? 3분의 1씩 요 지분을 갖고 있을 때 민법에 그죠? 출발이 다 이거죠. 공유 지분 요거 갑이나 을병 중에 갑이 자기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요거 이전할 때 다른 공유자 을병의 동의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공유 지분을 뭐한다? 이전 처분하는 거죠. 요게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등기관은 당연히 그죠.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지분 이전 등기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3번 등기 원인에 공유물 만약에 불분할 특약, 약정, 이게 이제 민법에 공유하고 있던 물건을,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 이 기간 일정,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면 몇 년의 기간 내에서 5년. 5년이죠. 민법에 5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을 했다면 요런 약정도 등기부에 그죠? 기록하고, 불분할 특약 변경할 때, 자, 요 자주 나왔죠. 만약에 분할하지 말자고 변경 특약을 맺고 있다가 변경한다는 거는 그죠? 5년 기간 내에서 특약을 하고 이걸 이제 약정을 변경할 때, 기간 연장, 단축 등의 변경 특약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 이건 공유자 전원이 가서 무슨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 요 공동 이걸 묻죠. 그러면 4번 요것도 자주 나왔죠. 공유자 1인이 지분 포기로 이전 등기하는데 요 지분 포기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가 요것도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 끝에 자, 민법에 여러분 요 우리 시험에는 포기로 주로 나왔지만 민법에 이렇게 돼 있죠. 갑을병 중에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갑이 그죠?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을병에게 요 지분이 누구한테 귀속된다? 을병에게. 근데 요때 을병에게 이제 지분 비율로 귀속되는데, 그때 갑의 요 지분 포기한 요 3분의 1이 을병에게 이전해가, 요건 이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요건 갑하고 을병이 무슨 신청해야 된다? 공동. 근데 최근에 그죠? 공유 관계. 뭐 우리는 여기 가지고 이제 나머지 빠진 거는 문제로 요 공유 요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그죠? 오늘 여러분 그 28회 문제 보세요. 공유가 아까 하나 나왔죠. 오늘 문제 19번. 19번 보세요. 자, 공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그죠? 1번 이거는 민법 같은 데서 배우는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구분 소유의 공유 관계에 있는 한 필지 토지를 특정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려면 분필 등기하고 이제 분할해 가지고 각자 등기하고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이 돼 있었다면 명의신탁 등 해지로 각자가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가면 되고, 그건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유 관계로 있다가 각자 이제 단독으로 해 가려면 분필해 가지고 지분별로 이전해 간다. 그 이야기고 그죠? 이 문제 분석할 때 여러분 2, 3, 4, 5가 맨 끝말 공동인데 이게 다 이거 묻고 있습니다. 공동이냐 단독이냐인데, 자 2번 토지에 방금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갈 때 이걸 이제 공유하고 있던, 여러분 보세요.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각자 분할해 가지고 이전해 갈 때는 공유자 전원이 가서 무슨 신청합니다. 공동. 이 공동 이걸 묻고 있습니다. 3번도요. 공동입니다.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얼마죠? 방금 부동산이니까 5년. 5년 기간 내에서 5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 금지 약정 기간을 단축하는 거하고 연장도 나옵니다. 5번에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할 때도 공유자 전원이 무슨 신청한다? 공동. 5번 먼저 보세요. 5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갱신은 여러분 연장입니다. 연장. 3번은 단축이고 5번은 뭐 한다는 거죠? 기간을 연장할 때도
연장할 때도 변경 등기할 때 공유자 전원이 무선 신청합니다. 공동. 이 답 있죠? 금방 보입니다. 이 문제 보면 4번. 방금 제가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갑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이걸 누구한테 이전해 줘야 됩니다. 을병에게. 근데 민법 시간에는요, 여러분, 민법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하면 누구한테 이전해 간다. 을병에게. 여기까지만 나와요. 민법에서는.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이 이전해 줄 때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 단독, 이게 틀린 겁니다. 단독이 아니고 갑이 포기했으면 갑하고 을병이 무슨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 이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 4, 5를 보면요, 문제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2, 3, 4, 5가 다 무슨 신청입니다. 공동. 2번은요, 공유물 분할해 가지고 각자 이전 등기해 갈 때도 무슨 신청. 공동. 3번, 5번도 공동. 4번도 공동.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공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지금 문제 아직까지, 그죠? 여러분 제가 풀어드리니까 여러분은 이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분석을 해. 답은 뭐 가르쳐 드리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유 문제고, 여러분 앞전에 다시 보세요. 30회 있죠. 30회. 29회 말고 29회는 직접 이제 이전 등기 나중에 나온 거는 그건 따로 제가 해드리고 전체 종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죠? 참 30회고 29회는 나중에 따로 하나 또 공동 소유 따로 해드리고, 30회 문제가 공유 합유 2개 나왔죠. 그럼 30회 24번 30회입니다. 24번 보세요. 자,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그때는 1번은, 그죠? 1번은 질문 자주 하는데,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 1인이 가서 전체 부동산이 이게 전원 명의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을병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가서, 갑을병 중에 1인이 가서 전원, 이게 전체 부동산, 이 말은 전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건 됩니다. 그건 없다가 틀린 거죠. 근데 자기 지분만, 저기 그림 보세요. 갑을병 중에 갑이 가서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해달라.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3분의 1만, 이게 3분의 1 요 자기 지분이 적고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해달라.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갑을병 중에 누가 1인이 가서 전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전체 부동산을 보존. 이걸 민법에서는 이걸 무슨 행위라 그러죠? 보존. 공유자 1인이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가 있다. 전원 명의로 하는 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지분만 하는 건 안 되죠. 이게 1번은 있답니다. 2번. 자, 이거죠.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소유권 이전해 갈 때 지분 포기한 공유자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이 지문은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건 공동이고, 2번은 3번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갱신, 이게 뭐죠? 방금 연장할 때도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공동. 이것도 공동이고, 4번에 방금 제가 건물의 특정 부분도 안 되지만 공유 지분에 전세권 등 용의권,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을병 중에 누가 3분의 1이라는 이건 뭐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3분의 1 지분에 전세권 등, 나중에 우리 오늘 소유권 등기 끝나면 용의권 일부 들어가는데요. 3분의 1이라는 지분에 용의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뭐는 됩니다. 저당. 요건 또 되죠. 저당은. 자,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지분에 용의권은 안 됩니다. 전세권은. 저당은 되고
요건 뭐 수없이 나오죠. 요것도. 자, 답은 5번. 이 24번은 답이 5번인데 한 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한 필지 전체에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치면 대외관계, 대외라는 거는 그냥 제3자 등의 관계에서는 한 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죠. 이 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답은 5번이지만 1, 2, 3, 4번 왜 틀렸는지 요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문제 그 두 개를 했고 29회 거는 좀 이따 이 전체를 합니다. 자, 이제 요약지 보십시오. 공유관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문제 가지고 분석하시고 합유는요 2번입니다. 104페이지. 이제 요 세 사람이 자 민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공유가 아니고 합유를 한다. 여러분 합유를 한다. 그럼 합유하고 있을 때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합유일 때는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건 뭐 계속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 합유는 지분이 있다. 민법에는 여기까지. 합유도 여러분 합유도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합유 지분은 뭐가 안 된다? 등기가. 요거죠.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유 지분 이전 상속 저당 감유 가처분 나오면 이거 전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이야기 민법에서도 여기까지 합니다. 합유도 갑을병 여기 보세요. 갑을병 세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합유하고 있다면 합유도 뭐가 있다? 지분이. 그럼 합유 지분은 뭐가 안 된다?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조합재산 나오면요. 이런 민법상 조합 이거. 근데 민법상 조합이 뭔지 묻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민법상 조합 나오면 동업계약 여기 보세요. 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동업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거 있죠. 이게 합유입니다. 그러면 동업자들이 다 알고 계시죠. 동업. 갑을이나 여기 보세요. 갑을병이 동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이런 건물을 하나 샀죠. 그럼 건물을 하나 세 사람이 사면 이건 무슨 관계가 됩니다. 합유.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다음 시간에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 거꾸로 있죠.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여러 명이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합유가 됩니다. 그럼 이때 합유인데 이거 등기할 때는 조합원이 누구냐 하면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나 그 수탁자 아까 수인인 여러 명인 수탁자 전원 명의로 등기하고 3번 합유자가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얻으면 합유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처분. 자, 여기까지는 민법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민법에서도 요거 있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되죠. 아까 공유일 때는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 있죠. 이거 자기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유는 방금 3번에 합유자일 때는 요게 갑을병이 합유일 때는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합유자 뭐를 얻어야 된다. 동의. 근데 이거 어떻게 등기하느냐 하면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합유자 명의 변경 등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합니다. 또 하나요. 4번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두 사람이 합유하고 있다가 하나가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그 단독 소유로 합유 명의 무슨 등기한다? 변경. 이것도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아까 1번에 제일 중요한 게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총유 요거는요 3번에 요거
종중, 문중 등 재산이 총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서도 배우죠. 종중이 여러분 보세요. 종중이 종중원들이 종중 땅 있죠. 종중 땅을 공동 소유할 때 종중원들이 요 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원이 종중 땅을 공동 소유할 때 요게 무슨 관계입니다. 총유. 총유고요. 총유고 그 다음에 법인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 법인 등기 안 돼 있는 앞에 단체 종중 문중 이름으로 요 속하는 부동산은 등기할 때 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해서 종중 땅을 종중 이름으로 무슨 요거 나오죠 우리 여러분 무슨 김씨 무슨 파 요 이름으로 직접 등기합니다. 거기 이제 2번에 법인 아닌 사단의 재단 명의로 등기할 때 종중 이름으로 대표자 관리인이 가서 등기할 때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함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총유는 그죠 여러분 나중에 문제도 나오겠지만 총유는 이런 종중 땅을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때 등기한다는 거 하고요. 종중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총유 관계일 때 요게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이 가가지고 직접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공동 소유에서 그죠? 오늘 여러분 28의 문제 있죠. 여기서 아까 제가 그 19번 요게 이제 오늘 28회 겁니다. 19번이 우리 말하는 이제 공동 소유 관계고 14번을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14번. 요 14번은 이게 이제 종중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데 그죠? 14번 이거는 여러분 오늘도 배웠지만 그 나중에 그죠? 요약집으로 그 요 페이지 제가 지금 적어 드리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요약집 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보십시오. 83페이지 보시면 8번 있죠. 맨 위에 그 8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신청 적격자 당사자 능력 그래놓고요. 요 이름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이거 수시로 여러분 요 이름으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수시로 나옵니다. 설명은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위에 그 표 있죠. 위에 칸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거 요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 요거는요 자연인 살아있는 모든 사람 자연인 법인 거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권리능력 단체 이게 이제 종중 문중 이름으로 국가는 국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되고요. 자, 안 되는 거 밑에 칸에 학교 민법상 조합 이 민법상 조합 이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동업계약 관계 맺을 때 조합의 이름으로 태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읍면동리 지자체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에 중개업협회는 되는데 중개업협회가 단체니까 근데 협회 이름이 아니고 무슨 지부 우리 울산 지부 지회 아니면 6번에 서울특별시는 되는데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사고대책본부 요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그런 거 설명 있죠. 밑에 83페이지 그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거 넘겨보시면 84페이지에 그 등기 명인 될 수 없는 거 요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요 자주 물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보세요. 오늘 그 이제 드린 28회 문제 14번 옳은 거 물었지만요 쉽습니다. 이거 태아는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는 태아의 이름으로 태아로 있는 동안에 태아 명의로 태아 이름으로 대리인이 가서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민법상 조합 나오면 민법상 조합 나오면 뭐라 그랬죠? 동업계약을 맺은 그 동업자들이
부동산 가지게 되면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는, 그러니까 이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 민법상 조합이 뭔지 이 시험에요. 민법상 조합이 뭔지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또 민법 시간에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등기법에서만 조합의 이름으로는 어떤 경우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우리 울산시가 울산시도 지방자치단체지만 울산시하고 여기 남구, 울산시 남구까지, 남구도 지자체 아닙니까? 남구도 요 울산시나 남구는 공법인으로, 이거 공법인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건 있다. 없다가 틀린 거고. 4번 사립학교든, 여러분 사립학교든 국립학교든 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사립학교는 학교를 설립한 법인, 학교 법인 이름 있죠. 무슨 법인? 학교 법인. 울산대학교하고 울산현대가 설립한 무슨 울산 저기 뭐 동구 가면 우리 뭐 현대 고등학교 이런 학교는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울산대학교를 설립한 법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산 아니고 공업화 법인, 옛날 이름입니다. 공업화 법인, 울산 공업화 법인. 그 아산이 아니고, 아산은 그 사람 호고 왕회장. 울산 공업화 법인이에요. 학교 이름이. 학교 법인 참 이름이. 그 공업화 법인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자, 5번 이거 설명하러 왔죠,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은 그 사단의 이름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가서 등기할 수가 있죠. 이게 옳은 답입니다. 자, 이 설명드리는 거는 그죠? 오늘 미리 이게 그죠? 자, 다시 보세요. 태아, 민법상 조합,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중 이런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등기부에. 그걸 물었던 겁니다. 자, 요거 있죠? 하고 19번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여러분 9회 보세요. 29회 거. 29회에 공동소유 종합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22번입니다. 자, 공동소유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가지고요. 그 1번 요거 30회 또 나왔죠. 나중에 합니다. 합유 등기에는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합유 지분 표시 요거죠. 요거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표시하는 거 아니죠. 이거요 여러분 30회 또 나옵니다. 2번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한다. 여러분 설명 이렇게 했죠.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농지를 뭐 하고 있었다? 공유.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이건 나중에 농지 증명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각자 분할해 갈 때,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해 갈 때 이제 각자 이건 농지 증명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반대로요. 여러분 이 지문 이해해야 됩니다. 농지를 뭐 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할 때는 농지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3번 미등기 부동산에 공유자 중 1인이 가서, 여러분 방금 제가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원 명의로. 여러분 이거 했죠, 설명. 자기 지분만에는 여기 보세요. 갑을병이 가서 3분의 1 요 지분만, 요 3분의 1만 보존 등기 해달라.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 하려면 그러면 갑을병 중에 1인이 가서 하려면 전원 명의로 무선 등기하면 됩니다. 보존. 요건 되고 자기 지분만에는 안 된다는 거. 계속 이건 나옵니다. 4번 이게 문제였다 그랬죠. 4번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 지분 4분의 3 중에 절반
반을 B에게 이전할 때 등기 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 이전인데 괄호 안에 2분의 1이 아닙니다. 이게 괄호 안에 그 2분의 1이 틀린 거예요. 근데 4분의 3 중 여기 보세요. 4분의 3 중에 반을 넘기니까요. 이걸 환산을 합니다. 4분의 3을 뭐로? 8분의 6으로. 그럼 괄호 안에 거기에 8분의 6 중에 절반이니까 8분의 참 얼마를 넘깁니다? 3을. 4분의 3의 절반을 4분의 1.5 이렇게 안 해요. 4분의 1.5가 아니고 8분의 6으로 환산해서 8분의 6의 반을 넘기는 겁니다. 4분의 3이 8분의 6이니까 8분의 3을 이전한다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는요 처음 나온 겁니다. 4번 지문 이거는 우리 시험에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8분의 3이라고 써야 됩니다. 괄호 안에. 5번이 답입니다. 이 지문은 꼭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 이게 종중 땅 종중 명의의 땅 부동산을 A와 B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뭐냐 하면 종중총회. 여러분 보세요. 종중이 땅 팔 때 들어보세요 여러분. 종중이 땅을 팔 때 종중총회 열어가지고 종중총회 규약에 있죠. 규약에 만약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으면 규약에 3분의 2 뭐가 있어야 됩니다. 결의. 이게 있어야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실무에 가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종중 땅을 판다고 내놓으면 종중총회 뭐가 있어야 됩니다. 결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종중 땅 못 팝니다. 그래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된다.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5번 이게 옳은 답입니다. 옳은 답은 5번. 그러나 4번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4번은 무시하시고 1, 2, 3번 요런 거는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오늘 참 30회 있죠 여러분. 30회 합유가 또 하나 나왔었죠. 여러분 아까 그 공유를 했고요. 24번 19번 보십시오. 19번 앞전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복습하는 의미에서 19번 합유인데 자 민법상 또 나왔죠 여러분. 민법상 조합 나오면 제가 오늘 몇 번 말합니까? 민법상 조합 나오면 무슨 계약? 동업계약. 이 갑을병 이 사람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등기할 때 소유인. 조합은 전원이 동업자 전원 명의로 합유라고 등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두 가지죠 여러분. 아까 제가 문제 하나 풀어드린 게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민법상 여러분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의 이름으로 등기할 때 조합의 이름으로 참 등기 안 되니까 조합이 등기할 때는 합유관계로 등기한다. 답은 뭐 쉽게 나왔죠. 2번 이거요. 여러분 합유일 때 그 합유를 등기할 때 합유자 이름 물론 이름은 적죠. 소유자니까. 그러나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이거 답이었고요. 이게 답이었고 그 다음에 3번 2인이 합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그 단독 소유로 합유 명의 무슨 등기한다. 변경. 이게 아까 부기 등기고 5번 먼저 보세요. 5번 19번에 5번 공유자 4번 마찬가지 이 1번 3번 4번이 같은 뜻이면 참 4번에 보면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동의 얻어 합유 지분 처분하면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지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3번처럼 무슨 등기한다. 합유 명의 변경. 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5번은 공유를 이게 이제 등기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민법에서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유를 하고 있다가 합유로 반대로 합유 관계로 있다가 공유로
이렇게 이제 변경 등기할 때는 이거 전원의 동의, 거기 5번에서 묻는 게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권 관계를 합의로 변경할 때는 변경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무슨 등기한다? 변경.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변경된다는 것만 아시고 전원의 동의 맨 앞에 여기 보세요. 공유를 합유를 공유로 등기할 때는 이거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원의 동의. 거기 있으면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방금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립니다. 그 29회 거 보세요. 29회 21번. 29회입니다. 21번 보세요. 저당으로 물었는데요. 앞전에 이거 소개했죠. 21번. 담보물권 등기로 물었지만 저당입니다. 옳은 답은 1번입니다. 1번. 민법상 조합. 여보 계속 나옵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을 자체를 채무자로 하여 표시하여 건저당 등기인데 하여튼 어떻든 거죠. 이 말 했죠, 여러분.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하든 채권자로 하든 간에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저당 등기할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요. 아까 제가 이거 했죠.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이런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경우든 안 됩니다. 이걸 묻는 겁니다. 자, 분석을 하고 계시고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 공유 아까 제가 104페이지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방금 문제 28, 29, 30회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조금 엉뚱한 것도 있죠. 지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계시고 자 105페이지에 여기 유증은요. 이제 아까 첫 시간에는 등기 안 된 거를 유증한 거고요. 미등기 부동산을. 여기는 등기된 거를 유증을 하는 겁니다. 유언증이요. 자, 시험에 그죠? 그냥 유증으로 묻지만 이 문제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갑이 있잖아요. 보세요. 갑이 을한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란 상속인이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때 그죠? 상속인 아닌 자.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유언으로 증여를 해줍니다. 부동산을.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죠? 이게 그죠? 여러분 유언으로 증여하고 나면 유언은 일단 유언 아시죠? 유언은 언제 효력 발생합니다. 갑이 뭐 하셨을 때 사망. 갑이 사망하셨을 때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을 건물이죠. 보세요. 요 건물을 갑이 을한테 유증을 해주면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죠? 요 건물의 등기를 사망하셨으니까 갑에 누가 등기해줘야 됩니다. 상속인이. 을한테 요거 공동 신청으로 등기 넘겨줘야 됩니다. 요건 상속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질문 이거 많이 하는데 갑이 상속인한테 상속해 준 것도 아니고 상속인한테 유증을 해주면요. 보세요. 갑이 자기 아들한테 유증을 해주면 그럼 상속인이 등기해 가면 되죠. 여기는 상속인 아닌 사람 이거 구분해 줍니다. 상속인이 아닌 을한테 이런 거 보셨죠? 갑이 유언을 하면서 내가 죽거든 내 이거 건물이나 뭐 내 재산을 무슨 단체 장학재단 무슨 학교나 무슨 대학이나 단체 장학재단에 유언으로 증여해 주죠. 그게 유증입니다. 상속인한테 해준 게 아닙니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언을 증여했을 때 등기는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죠? 이거를 그럼 갑이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해줘야 된다? 상속인이. 을한테 유증자 여기가 수증자. 근데 첫 번째 이야기가 1번에 민법에 방금 제가 물권 변동할 때 그죠? 포괄 유증은 전 재산. 자 아까 제가 첫 시간에도 이거 했죠. 갑이 내 모든 재산을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유정을 하면 포괄 유정이죠. 이건 등기 없이 유정자 사망 시에 수정자가 소유권 취득하지만 특정 유정은 특정 재산을 유정을 하면 그건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무선 등기에 가야 됩니다. 이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민법에 여러분 물권 변동 아까 제가 민법 186조 7조 물을 때 꼭 이거 써줍니다. 을이 만약 여기 보세요. 을이 포괄 유정을 받았다면 뭐를 해가야 된다. 뭐 없이도 참 취득한다. 등기. 그러나 을이 만약에 특정 유정을 받았으면 이건 뭐를 해와야 된다. 등기. 물권 변동에서 꼭 그냥 여러분 시험에 그냥 유정으로 안 나옵니다. 요거 물을 때는 등기 하여야 등기 없이 물을 때는 포괄이냐 특정이냐 요거 묻죠. 그 민법 시간에 여러분 특정 성계가 있고 맨 앞에 물권 저 법률행위에 물권 변동 법률행위 변동할 때 포괄 성계가 있고 특정 성계가 있다. 그죠? 그럼 포괄 성계에는 자 들어보세요. 포괄 성계에는 상속 합병 그다음에 포괄 뭐가 있다? 유증. 요게 포괄 성계입니다. 요건 등기 없이죠. 그다음에 있죠. 2번에 유증에 의한 소유권 1등기 신청은 유증자의 상속인이나 또는 유언 집행자가 왜 나왔냐 하면 여러분 상속인이 없으면 이런 경우 있죠. 상속인이 없으면 유언 집행자가 선임됩니다. 유언 집행자가 수정자 을하고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가 수정자 을하고 무슨 신청한다? 공동.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입니다. 3번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가 이게 여러분 원인 정보라는 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유증자가 작성한 유언정서가 유언장 이게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여러분 유언은 유언장이 작성돼야 됩니다. 그죠? 그 유언장이나 또는 유언정서와 유증자가 갖고 있던 등기 필정보가 등기 필증 요걸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갑이 갖고 있던 요 부동산에 대한 건물에 대한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 그걸 내야 됩니다. 누가 등기하면서요? 상속인이. 자,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등기 필정보 할 때 다시 할 건데요. 유증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갑이 하는 게 아니고 상속인이 하지만 갑이 갖고 있던 뭐를 내야 된다. 등기할 때 등기 필정보 그걸 제공해야 됩니다. 4번 상속인 이외의 자 이게 여기 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제가 상속인이 농지를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가면 여러분이 농지를 만약에 상속받는다면 그 농지 증명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 써졌냐면 상속인 이외의 자가 농지를 유증받아갑니다. 을입니다. 을이 여러분 그림 보세요. 을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유증받아서 등기해 가려면 이거 농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증명이. 자, 이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림 다시 보세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가면 그 농지 증명 필요 없습니다. 농지 증명이. 그러나 거기 뭐라고 썼냐 하면 시험에 물을 때 상속인 이외의 자 을이 갑으로부터 을이 농지를 유증받을 때는 요건 농지 증명 필요가 없습니다. 5번에 이제 민법에 또 민법입니다. 유증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뭐 돼야 됩니다. 성취.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붙어 있으면 기한이 뭐 해야 됩니다. 도래. 그 도래 일이 원인 일자입니다. 이건 사망 일이 아닙니다. 조건 기한이 붙어 있으니까. 6번에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 오늘도 유류분 설명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를 뭐 해줘야 된다. 수리해줘야 된다. 그 말 맨 끝에 수리냐 각하냐
그건 이제 술입니다. 유류분이 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류분. 시험에 유류분이 뭔지 이 말 뭐 유류분이 뭔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이거 법률 상담에 뭐 텔레비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유류분 이야기. 갑이 아까처럼 자기 상속은 안 해주고요. 여러분 보세요. 상속은 안 해주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무슨 대학이나 무슨 단체나 장학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고 가시는 분 있죠. 그러면 거기 기부가 뭡니까? 기부가 정여, 유언정여입니다. 전 재산을 어디에 기부해라, 줘라.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상속인한테 상속은 안 해주고 전 재산을 어디 기부해버리면 상속인이 요 유류분을 주장해서 자기 상속 지분에 있잖아요. 2분의 1, 요 2분의 1까지는 상속 받아갈 수 있어요. 그건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을, 유류분을. 그러면 이미 넘어가면 을한테 있죠. 이 재산이 넘어갔으면 을에게 가서 유류분 주장해서 자기 상속 지분의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상속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유류분입니다. 이 법률 상담에 자주 나옵니다.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었죠. 장남한테요. 큰아들한테 재산 많이 주잖아요. 왜? 대부분 유언할 때 아니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언으로 아니면 큰아들이 상속을 자기 상속분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면 뭐 작은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이 큰아들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해서 자기 상속 지분의 2분의 1까지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유류분입니다. 삼성은 이병철 뭐 현대도 싸웠죠. 왕회장 아까 왕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재산 분쟁으로 막 그때 뭐 왕자의 난인이 해가지고 싸우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이제 정리가 됐지만 삼성은 누구한테 대부분 다 줘버렸습니까? 이병철 씨가 그죠? 이건희한테 다 줬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근데 이제 셋째 아들이 첫째가 이맹희, 둘째는 먼저 죽었습니다. 이창이라고 그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셋째 아들이 제일 똑똑하니까 셋째 아들한테 이병철 씨가 준 거 아닙니까? 삼성을 재산을 거의 다. 물론 이맹희한테도 줬습니다. 뭐 비료 공장인가 하고 줬죠. 근데 다 말아먹고 셋째 아들이 제일 똑똑하니까 그죠? 뭐 이건희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 상속 재산의 300배를 지금 현재 석호와 300배 이상을 불린 사람입니다. 1조를 상속받았는데 그죠? 아버지한테 300조로 불린 사람이 이 사람이 300조로. 그 이병철 씨가 그 사람 인물을 보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도. 그만큼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가만히 누웠어도요. 작년에 좀 누워있죠? 뭐 거의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작년에 재산이 4조 불었다. 주식 뭐 그 오른 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맹희가 한 3년 전에 한 3년 됐죠. 유류분 소송을 한 겁니다. 네가 내보다 재산을 더 가져갔으니까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하고 있다가 1심에 쉬고 2심에 가 있다가 죽어버렸죠. 소송 당사자가 죽어버렸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소송 끝났습니다. 당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맹희가 이건희 상대로 소송한 게 뭐냐? 유류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상속분은 야가 더 받아갔으니까. 그건 큰아들이 또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죠? 큰아들한테 많이 주면 이게 유류분 소송입니다. 많습니다. 이거 소송. 자, 그러나 시험에는 요 6번 참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해도 전 재산을 저렇게 아까 전 재산을 유증을 해도 등기는 받아준다. 등기관이 이거 심사해가지고 유류분 침해하는지 이걸 심사해가지고 등기를 뭐 수리하거나 반대로 각하하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등기는 수리한다. 요 말만 나옵니다. 유증이 그죠? 오늘 뭐 문제는 직접 나온 게 없지만 앞전에 이제 돌아가면 여러분 유증이
한두 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한 10년치 분석하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용.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아까 진정명의, 환매, 신탁인데 요 신탁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첫 시간 아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쭉 하다가 이제 공동 소유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설명드렸고 나머지 있죠. 수용부터 그 이전 등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